지난 7월 민간 고체연료 추진체 전면 개발 허용에 대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던 김현종 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다. 군은 약 300조 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4,000톤급 잠수함의 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갖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단계에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개국이다. 이 중 브라질은 핵잠수함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의 공통점은 핵무기 보유국이란 점이다. 핵무기 보유국이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유리한 이유는 핵잠수함 연료로 쓰이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핵연료 밀도가 높은 고농축 우라늄을 한 번 연료로 넣으면 추가 연료 투입 없이 수십 년간 잠수함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물론 모든 핵잠수함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프랑스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개발했다. 프랑스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브라질 역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저농축 우라늄은 연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잠수함 크기에 제한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또 약 7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공간이 좁은 잠수함에 핵연료를 주입하려면 잠수함을 자르고 넣어야 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도 있고 특수 절광 기술도 있으며 소형 원자로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과 같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적당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처럼 bun국형 핵잠수함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 연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201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20% 농축된 미국산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 사용은 불가하다. 한국형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잠수함 핵연료의 경우 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지만 미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핵잠수함 개발에 뛰어들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인 362사업을 통해 비밀리에 핵잠수함을 개발했다. 하지만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며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대 초반까지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해군 관계자가 밝혔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해군 산하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확산 정책 교육센터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핵잠수함이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비밀이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한다면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군 핵잠수함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프랑스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프랑스 신형 G프랑급 공격용 핵잠수함이 한국형 핵잠수함의 유력한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 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서 핵잠수함 개발을 못한다와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이다. 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할 사실은 20%까지 농축된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저농축 우라늄에 포함되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국가이다.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문구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대형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설계, 제작, 건설 등의 기술은 모두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이용하여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물질과 기술에 대한 양국 사이의 협력에 대한 것이다. 즉,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아닌 다른 나라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원자력 기술을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 나라와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 것은 이 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는 설계 기술을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하였고 설계에 사용된 도구들과 사고를 해석하는 안전해석 소프트웨어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다. 즉,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국과 협력하여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물론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북민국과의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간과하는 사실은 핵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건조가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이 이미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루비급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프랑스의 차세대 핵잠수함인 바라쿠다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의 농축도와 동일한 핵잠수함 핵연료 농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적으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이 비록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에 비해서 동일한 크기의 원자로를 만들게 되면 핵연료 제장전 주기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더라도 핵연료 제장전 주기는 수년 단위가 되며 모든 잠수함이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 기간과 핵연료 제장전 주기를 잘 맞추기만 하면 제장전 자체가 잠수함 성능에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제한하는 20%의 저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핵연료 제장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 상업용 원자로에서는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핵잠수함용 원자로가 가능한 이유는 상업용 원자로는 대부분의 운영기간 동안에 전출력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농축 우라늄으로 재장전 없이 2에서 3년 정도 운용하는 것이 최대이지만 핵잠수함은 대부분의 시간을 20% 출력 이하의 저출력 운전을 통해 핵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핵잠수함이 전출력 운전을 할 때는 작전역으로 전속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아니면 적에게 탐지되어서 해역에서 매우 빠르게 이탈해야 하는 급박한 순간이 아니면 소음 때문에 전출력 운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핵잠수함은 운용할 때 저출력 운전을 대부분 하게 되고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10년 가까이 되는 핵연료 재정전 주기를 가지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잠수함은 핵무기 개발과는 완전히 무관함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한다.
최초의 핵잠수함인 미국의 노틸러스함이 개발된 이유도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인 북극해를 지배하기 위해서 건조하였다. 즉, 핵잠수함은 승조원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제외하면 작전기간 동안 무한에 가까운 잠원거리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전항에서 최대 속력으로 항해하더라도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용하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잠수함은 이런 핵잠수함의 기능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해군 함정보다 지구상에 있는 작전 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며, 다른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을 우리는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통칭하는데, 최근에 각국에서 개발하는 공격형 핵잠수함들은 대부분 특수부대의 임무와 연동할 수 있도록 건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공격형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대테러 작전이나 이국만리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납치되었을 때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군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 사전에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있고 미리 그 잠수함을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더라도 북한의 핵기업으로부터 훨씬 더 일반인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필자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 핵잠수함의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형태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설계 건조하는 것이 충분히 군사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